민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사 파트 중에 청구이의소 할 거고요. 청구이의소가 뭐냐? 집행권원 자체를 무력화하는 소송이다. 그러니까 자, 집행권원, 내가 이 청구를 받은 거를 이의가 있다, 제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본질은 강제 집행을 막는 소송인데 집행행위가 아니라 집행권원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그래 뭐 오케이 인정한다. 근데 이 집행이 나온 이 집행문을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강제 집행하는 게 자, 집행행위는 아니고 집행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면 집행 이의를 해야 되고 청구 이의는 이 집행 권한이 나온 거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집행행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할 때 집행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고요. 청구인은 이 집행권원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사유 발생 시점이다. 원칙,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유만 가능하고 이미 변론 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는 청구 이의 안 돼. 그때 주장했어야 된다. 왜냐? 이미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 이렇게 주장했던 거 잘못했던 것 같다. 그거는 안 된다. 허용할 수 없다. 요 소리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 전 사유라도 가능이다. 예를 들면 가집행으로 내가 돈을 줬는데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다시 청구 이의로 주장 가능하겠죠. 왜냐면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왜냐? 확정 후 채무 소멸 상태가 됐다. 요런 겁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 뭐라고 했죠? 상속을 받는데 이제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겠다. 그 이상은 변제를 안 하고 상속을 받겠다. 요겁니다. 책임 범위 제한 문제. 그래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청구 이의로 가능하고 왜냐? 채무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데 단지 책임 범위만 제한한다? 이거는 기판련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니지. 기판련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청구 이의로 가능하게 한다. 요 소리입니다. 상속 포기는 청구 이의 불가능. 왜냐?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채무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변론 종결 전에 주장했어야 됩니다. 이미 상속을 받은 이후에 나 상속 포기 그냥 할래. 이거는 안 된다. 자, 예를 들면은 변제, 상계, 면제, 채무 소멸이 됐는데 이제 판결 이후에 소멸이 됐죠. 그럴 때 청구 이의를 할 수가 있다. 요 소리입니다. 권리 남용 확정 판결도 이해 없어요. 집행이 신의칙 위반이다. 이럴 때 청구 이의가 가능하다. 자, 채권자 취소 판결 이후 피보전 채권이 사라지면 집행 근거 자체가 붕괴되겠죠. 이럴 때 청구 이의 가능하고 청구 이의로 서로 못하는 것 특정 압류, 특정 배당 이거는 청구 이의가 아니라 집행 이의, 배당 이의입니다. 왜냐면 압류 같은 경우는 압류에 대한 절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 이의고 배당은 당연히 배당 이의로 하는 거죠. 배당 문제는 당연히 무조건 배당 이의소입니다. 집행경원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청구 이의 자체가 불가하겠죠. 예를 들면 송달이 안 됐다. 요런 것들. 애초에 집행권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청구 이의를 할 수가 없다. 간접 강제에서 의무 위반 여부. 이미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은 청구 이의로 재다툼 불가능. 위에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 자, 변론 종결 전에 주장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집행 판결이랑 확정 판결이 있어요. 가집행은 청구 이의가 불가능해요. 왜냐? 아직 가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취소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일단 가집행을 먼저 걸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항소로 해결할 수 있다. 확정 판결은 청구 이의 가능하다. 의사포시 판결 확정되면 자동으로 효력 발생되고 집행이란 개념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청구 이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는데 당사자 문제 채권 양도인이 집행하면 이건 집행권은 문제가 아니라 집행 절차 위법이다. 그래서 집행 이의로 다뤄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청구 이의소에 대한 설명 옳지않은 거.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시내조차 성실히 행사되어야 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집행 채무자는 청구 이의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자, 맞죠? 당연히 배제 구할 수 있죠. 2번. 청구 이의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집행된 개개인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다. 맞죠? 청구인은 이 집행권원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미 집행되었죠. 개개인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청구이의소는 이 집행권원 전체에 대해서 배제를 구하는 거고 이미 집행된 문제는 집행이의소예요. 이의소. 자,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한 경우 이럴 거는 자, 청구이의소가 아니라 배당 이의의 소. 3번이 틀렸고 청구이의가 아니고 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항소 가능. 5번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그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 의사를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죠. 그냥 의사 진술을 명하는 거예요. 집행권원이 따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민사집행법상 불복 절차. 이거는 뭐 청구 이의소 아니면은 집행 절차 2에 관한 설명이다. 2.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집행법원이 매각 대금 납부 기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지금 집행법원이 지금 뭘 지정하거나 뭐 지정을 취소했대요. 그러면 이 집행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불복할 수 있고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내가 허가 결정까지 받았죠. 근데 채무자 병이 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에서 법원이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 결정 공고를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화해 공고 정보는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보에 해당한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화해 공고 결정이죠. 화해 공고는 그냥 단순히 화해의 효력이에요. 자, 집행 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 불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 뭐 의사 결정을 표하는 뭐 결정을 했다. 이거나 화해 공고를 해라. 이거 모두 다 집행 권한이 아닙니다. 집행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해라. 땅땅땅 내리는 게 집행 권한이고 화해 공고는 너들끼리 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경매 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고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당연히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이 없다. 맞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자, 집행정지 처분이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즉시항고. 집행을 했어요. 근데 즉시항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왜냐? 이게 뭐 즉시항고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 기각될 수도 있고 뭐 시간 벌려고 즉시항고를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야지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따로 집행정지 처분이 필요 없다. 왜냐? 무슨 소리냐? 일단은 즉시항고를 하면은 집행을 잠시 보류를 해둬요. 항고가 끝나면은 이제 이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집행정지 처분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항고 절차는 편명적으로 복불 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항고장은 상대방 특정을 불필요로 하는 거고, 왜냐면 항고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기 때문에 또 송달도 불필요합니다. 자, 이 항고 절차가 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며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 것도 아닌 이유가 애초에 이 항고 절차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 요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유로 불복하는지 이게 핵심인 거지 누군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원래 재판에 의해서 내가 항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송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3번 청구 이의소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해당 금원을 변제한 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대요. 위 변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사유로 적법한 청구 이의 사유가 아니다. 아니죠. 왜냐? 적법한 청구 이의 사유죠. 왜냐? 지금 변제한 뒤에 판결이 확정되었죠.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사유이므로 적법하고 종결 후에 생긴 사유면 적법한 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2번 채무자가 한정 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 전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지금 확정이 된 경우 이럴 때는 한정 승인 사실을 내세워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지금 무슨 소리냐? 채무자가 이미 한정 승인을 했어요. 근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 한정 승인 채무자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죠. 왜냐? 법조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다가 맞다 나 한정 승인이었네. 이래서 이제 다시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속 포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을 변론 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요거랑 요 차이입니다. 한정 승인은 일단은 내가 상속을 받기로 했죠. 근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승인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을 해주는데 지금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허용시켜주지 않겠다. 요 소리입니다.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 집행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당연하죠. 자, 이거는 자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그 청구이의소는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변론 종결 전까지 다 주장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다음 5번 집행권한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간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소는 부적법하고 집행이의를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맞죠? 왜냐? 지금 집행력이 소멸한 지금 집행 절차 문제죠. 집행 절차 문제. 그럴 때는 청구이의소가 아니라 집행이의 방법으로 다투는 겁니다. 4번 잠정처분. 잠정처분이 뭐냐? 잠정처분은 이제 집행 전 임시명령. 왜냐면 너무 급박한 상황일 경우 임시적으로 뭐 이제 뭐 통장을 뭐 막는다든지 그런 조치들입니다. 잠정처분은 청구 이소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자, 맞아요. 내가 이제 청구 이소를 제기를 하고 이 청구 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행권한 자체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잠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판결이 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담보 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한 경우 강제집행 정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맞죠? 아니지. 이거 독립하여는 불복할 수 없어요. 독립하여 불구할 수 없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복을 하여야지 따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담보 제공 명령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 정지에 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수적 명령. 우리 계약할 때도 부수적은 따로 뺄 수 없다고 했죠. 그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집행권한상의 채무자가 집행권한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 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 집행 정지의 대상인 집행권한에 기한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채무자가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 집행 정지의 대상인 집행권한에 기한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요 소리입니다. 왜냐? 내가 강제 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나 이거 부동산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뭐 대신에 뭐 다른 걸 맡기겠다 해가지고 이걸 맡겨요. 근데 그 사이 이걸 팔고 뭐 다른 짓을 채무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이 강제집행정지 대상인 집행권한에 기한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 채권은 기본 채권 별도고 이 강제집행정지는 이거 따로 별도다. 요 소리입니다. 다음 4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잠정 처분을 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당연히 할 수 없죠. 자, 당연히 잠정 처분을 할 요건은 뭐 추가적인 것들도 다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잠정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소송인 이의소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있고 인가의 재판이 없으면 판결 선고와 함께 실효된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 확정 시까지로 그 기한을 정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 잠정 처분은 이제 판결 확정 전에 임시 처분이라고 했죠. 임시 처분. 그럼 당연히
이제 이의소에 대한 판결 확정 선고시까지 효력이 있고, 근데 이 임시처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를 받아서 뭐 판결을 뭐 간다 이런 선고가 없으면 당연히 그 판결이 끝나면 이 처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판결에 따라 이제 행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뭐 판결 확정 시까지 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할 수는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5번 청구 이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회생 채권자의 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는 회생 계속법원이 관할에 전속한다. 여기에서 회생 계속법원이랑 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 후에는 회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간단히 생각하면은 확정된 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면 당연히 판결을 확정된 법원에 이의소를 제기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회생 사건인 경우에는 회생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이의 신청하든 여기서 다 해라, 요 소리입니다. 1번 맞고. 2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손질을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해당되므로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을 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계인 또는 상대방이 수기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 왜냐?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지금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툰 소송은 지금 자, 파산 관계인 또는 상대방이 수기할 때까지 당연히 중단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다가 받으면 이전하는 것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얘 틀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한 거 다 잊어주시고 2번이 맞는 설명인데, 자, 그 이유가 자, 파산을 받은 자가 지금 파산을 받으면 이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소송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파산 관제인이나 상대방이 수기할 때까지 소송 절차는 당연히 중단돼요. 왜냐, 계속 진행되면은 지금 어차피 이미 파산해서 돈은 없어요. 못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산 관제인이나 상대방이 수기할 때까지 당연히 중단됩니다. 그럼 3번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을 전제로 그날부터 60일 이내 당사자가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한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핵심은 요거예요. 이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정보는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재정문서는 재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게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조차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한이 될 수 없어서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를 하더라도 성실히 행사해야 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하지 않으므로 집행 채무자는 청구이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재판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서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기하여 이제 회복을 마치기 전에 지금 채권이 소멸됐죠. 더 이상 채무자 책임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 판결이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 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왜냐? 지금 강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없어졌죠. 피보전 채권이 소멸됐죠. 그러면 당연히 집행력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 이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자 이소는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로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제3자 이소는 등기 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 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죠. 있고 2번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 채권이 소멸됐죠. 자, 이때 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대항할 수 있게 되어서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3자 이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집행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면 좋거나 집행 목적물이 집행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 채무자와의 사이의 계약 관계에 의하여 집행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그 채권적 청구권으로 제3자 이의소 제기할 수 있죠. 왜냐?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목적물 반환을 구한. 결국 이제 결론은 목적물 반환을 구할 소유권 있는 제3자는 당연히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제3자 이의소는 이제 뭐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면 족하다. 자, 그리고 4번. 자, 그리고 보면은 집행 목적물이 지금 집행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했죠. 그럼 당연히 목적물 반환을 구할 이득이 있죠. 이득이 있어. 자, 그 다음 4번. 물건에 대한 매각 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 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자,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이 용서한 매각금은 매매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 이의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제3자 이의소는 여전히 소이익이다. 맞죠? 왜냐?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제3자도.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이의소로서 뭐 배당을 더 많이 받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제3자 이의소의 원교 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이고 제3자란 이제 뭐 요런 사람들 집행권은 또는 뭐 집행문의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 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
이 사람은 집행권은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제3자 이의소를 할 수 없다. 맞죠? 자, 민사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파트였습니다.